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성을 맡은 10104 김동구. 반대를 맡은 10118 유승훈입니다. 네, 그러면 국가 발전에는 독재가 필요하다라는 논제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찬성 임론부터 하겠습니다. 제 주장은 국가 발전에는 독재가 필요하다입니다. 국가는 독재를 사용하여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독재 체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경제개발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같은 큰 규모의 결정과 계획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독재 정권에서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율해서 자원 배분을 해야 하지만 독재 체제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재 체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오랜 기간 동일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실행하고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측 입론하겠습니다. 반대측의 주장은 국가 발전에는 독재가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첫째,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용이합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경쟁이 촉진되게 되면 기업은 혁신과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는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패를 줄여 국가 내부의 갈등을 줄이고 국가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공공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셋째,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창조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럼 반대측 반대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재는 인권 문제 그리고 부패 등의 불만을 가진 이들이 쿠데타나 반란들을 일으켜 사회나 경제적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재 체제에서는 쿠데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재 체제에서는 강력한 법 진행과 집행과 질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쿠데타 같은 사회적 혼란과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재 정권은 독재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들의 능력, 판단력, 건강 등 상태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독재 정권은 독재자 한 사람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독재자 한 사람의 리더십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독재 체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한 사람의 독재자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을 하는 예를 들어 북한의 김씨 정권이라고 하면 김씨에서도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리더십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찬성 측 반대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가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인허가 절차나 법률 개정 등이 느리게 이루어지면서 기업 활동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 기업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독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민주주의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랜 기간을 거쳐 논의하는 민주주의가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패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자금 문제나 로비 활동 등은 부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재 체제에서는 어떤 부정부패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반란, 즉 쿠데타 말고는 다른 방법이 딱히 생각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부패한 무언가가 발견되었을 때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처벌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모여서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부패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둘 다 부패가 있을 수 있음에도 민주주의가 저는 좀 더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반대측 최종 입장 및 결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촉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임이 명백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장 경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합니다. 또한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참여는 부패를 줄이고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독재는 한 사람의 개인의 권력에 의존하며 이는 인권 문제와 부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재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국가의 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며 시민들의 참여와 자유를 존중하는 법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결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성 측 최종 입장 및 결론 발표하겠습니다. 독재 체제에는 인권 침해와 자유 제한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강력한 통제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초기 발전 단계에서 독재적 리더십 아래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재 체제는 특정 상황에서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번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발전에는 독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최종 입장 및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론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